이제 진짜 시작되는구나.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상은 규명되고. 그러니까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수사를 더 명확히 할 수도 있고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응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사상 초유의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지금 곧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이 사건은 매우 반인륜적인 사건이고 헌정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만큼은 철저하게 내란 특검. 네네네.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이제 이 특검이 지명이 됐는데 어떻게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김종욱 원장님? 예, 뭐 제 생각에는 어차피 뭐 양당이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혁신당에서 한 명씩 한 명씩 추천을 한 상황이어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 그 사건에 적합한 사람인가 판단을 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지금까지 계속 해오면 뭐 과거의 어떤 본인의 성향이나 본인의 어떤 이력과 무관하게 그 사람이 이 사건에 가장 적합하게 효율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장 중요하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시겠습니다. 11시, 그러니까 어제 11시쯤에 아마 결정이 났는데 네. 그 이전에 뭐 조은석 특검 임명된 분에 대해서 뭐 논란도 좀 있었고 네. 누가 되냐 마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빨리 한 부분들은 그런 잡음들을 빨리 중단을 시키고 수사에 빨리 착수하는 것 자체가 예. 국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 특유의 속도감을 가지고 특검 문제 특히 이 부분은 국민들의 여론 자체가 매우 높았잖아요. 최근 여론조사를 봐도 대부분 60% 중반 이상들을 차지하고 동의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예. 저는 빨리 선택해서 빨리 수사하고 빨리 국민들한테 이 결과를 내놔서 죄가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합법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 소위 정의로운 통합이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에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나름대로는 그냥 적당한 형태의 특검 임명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걸 와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수사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김유정 의원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이제 진짜 시작되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어제 밤 그 속보를 딱 뜨는 걸 보고 아 정말 속전속결로 빨리빨리 진행을 하시는구나 대통령께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저희가 이 특검을 이 세 가지 특검이 한 거부권 행사만 해도 한 8, 9번 도합 네. 이렇게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리고 21대에서 막 폐기도 되고 했는데 늘 우리가 얘기했던 것은 이것은 시간의 문제다. 네. 언젠가 꼭 이루어지고 검찰이 아무리 지금 엉터리로 뭉개고 가더라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상은 규명되고 진실은 밝혀진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해왔는데 드디어 이제 그 시간이 도래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양당에서 추천해서 두 분은 뭐 검찰 출신, 한 분은 중앙지법 원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이명현 그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 네. 이분은 2002년에 이해창 전 그 한나라당 후보의 예. 장남 병역비리 수사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국방부 검찰단에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정확하게 아주 진실을 바로 규명할 수 있다. 사실관계가 다 나와 있는 거라서 예.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다라고 또 본인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내란하고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이 조은석 조은석 특검이 네. 하는 얘기는 사초 쓰는 자세로 오로지 수사를 통해서 수사 원리에 따라서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어젠가 그제 보니까 그 김의겸 의원이 그 공개한 거 있잖아요. 예. 이 조문석 특검이 없었다면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도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게 그냥 묻혀버렸을 것이다. 이런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하여튼 그 정의로운 것을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간 많은 노력을 했던 분이기도 하니까 예. 저는 앞으로 수사 준비 기간 포함해서 한 170일간 정말 속도감 있게 제대로 진상을 규명해 주리라 기대를 하면서 예. 지켜보겠습니다. 뭐 두 분 다 이제 결국 결과로서 입증이 되는 거니까 이제 훌륭한 지명이었는가는 결과를 또 봐야 되는 것이고 뭐 저희가 이미 대통령께서 지명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뭐 더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만은 아까 이제 김종욱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중에 조은석 특검이 이제 과거에 뭐 어떤 지점들이 좀 논란이 됐었는지는 잠깐 뭐 짚어볼 텐데 잠깐 저희 화면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 세 분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는 아까
사진 밑에 글자가 나와 있죠. 저 그 글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조은석 이 특검의 경우에는 감사위원으로서 또 외로운 싸움을 또 해오셨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뭐 사진 한 장에 담겨 있는 조은석 당시 검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하던 전국에서 홍만표 검사 옆에서 이제 웃었다. 이제 이게 논란이 하나가 있었고요. 근데 그것도 뭐 이제 여러 이제 설명들이 좀 보강이 되면서 그 시기가 아니었다. 혹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보고 웃은 게 아니었다. 이제 이런 설명들이 보강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으로 제가 또 알고 있고 또 아까 이제 말씀해주신 김의겸 전 의원이 페이스북에 조은석 전 감사위원이자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어쨌든 긍정적인 평가를 함으로 인해서 탄력이 붙기도 한 것 같은데 그 논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그 전에 좀 적절한 배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 그러니까 특수통 출신, 한 사람은 이제 판사 출신, 한 사람은 이제 군 법무관 출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뭐 민중기 이 특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뢰를 받는 특히 그 군 법무관을 하면서 이제 군내 문제와 관련돼서 상당히 좋은 판결들을 했다. 좋은 수사를 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좋은 판단을 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좀 잘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민주당 2명,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1명 이렇게 배치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이제 문제는 이제 조은석 이 특검인데 조은석 특검이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 사건과 관련해서 특수통 출신이라고 하는 수사 이력. 상당히 예를 들면 잘 벼려진 칼이기 때문에 수사를 잘할 수 있을 거다라는 어떤 그 전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또 하나가 이 사건 관련해서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과 국정원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검찰 차원의 수사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 내용들이 핵심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노상원 그다음에 용산 이런 수사 부분이 있는데 이 검찰 특수통 출신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양날의 칼인 거죠. 그러니까 검찰을 잘 알기 때문에 수사를 더 명확히 할 수도 있고 또 경찰과의 관계 때문에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지난번 박근혜 특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특검 속에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 특검보가 보였던 행태는 이후에 자기가 수사 과정에서 자기의 편의에 따라서 뭔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별건 수사를 하거나 이랬다는 정황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그런 우려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은석 특검이 저는 하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감시의 시선을 두고 내란 문제 같은 경우는 6개월 동안 헌정을 무너뜨리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계획들에 대해서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적 압력을 통해서 조은석 특검이 적어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잘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사진 같은 경우는 김어준 씨 말에 의하면 거기서 안 보인대요. 거기서 이제 자기 말에 의하면 이제 이것도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저기 출석하는 부분 자체가 이제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 사진 자체가 어찌 보면 특종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관계는 아닐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시간대 얘기도 하는 거죠. 저 시간대에서는 저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저 사진 하나를 가지고 조은석 특검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매우 이르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특검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올바른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응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중간중간 딴 길로 새면 당연히 국민들이 감시해서 비판해야겠죠. 이 세 가지 특검의 교집합이 윤석열, 김건희잖아요. 그렇죠. 궁극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세 가지 특검이 동시에 지금 곧 출발을 하게 되는 건데 7월 초에. 그래서 아마 저는 견제와 경쟁이 동시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견제와 경쟁. 네. 그래서 이 각 특검별로 이제 수사단이 다 차려질 것이고 착수하게 되면은 경쟁적으로 때론 견제하면서 저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인데 교집합이 윤석열, 김건희인데 어디는 제대로 좀 뭔가 끝까지 파헤쳐지는 것처럼 보이고 어디는 미진해 보인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겠죠. 그런 점에서는 아마 저는 책임감을 가지고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아마 열심히 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한 6개월간 저희가 두 눈 부릅뜨고 또 이 특검들 지켜봐야죠. 지금 이제 댓글에도 뭐 일부 의견
남겨주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고 잘 하시라 믿습니다라고 이숙님께서 댓글을 주셨고 100% 입맛에 맞을 수는 없다라는 말씀과 더불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믿어보자 이런 댓글도 많이 보이고요. 이 의견과 또 다르게 손연자님께서는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서 철저히 특검을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논란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언론에서 뭐 검증 차원에서 혹은 보도의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데 사실 대통령이라는 분이 가장 많은 정보를 얻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인선과 관련돼서는 지금 떠도는 이야기들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임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충분히 숙고를 하셔서 이런 결론을 내렸을 거라고 저도 믿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논란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이제 앞으로에 있을 수사의 과정이나 결론들이 훨씬 더 중요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눈 부릅뜨고 또 견제하고 지켜봐야 됩니다라는 이면정님의 말씀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고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특검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란 척결이 우선인데 대충 하셨을 리가 없다. 이제 이런 댓글까지 저희가 함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란 특검은 진짜 중요합니다. 지금 맡겨놨던 검찰의 수사를 보면 제가 볼 때 한 발도 나간 게 없어요. 지금 했다라고 하는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 받고 있는 윤석열. 네.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했다라고 하는 장성급 인사들을 제외하고는 저는 그 외의 부분들, 그러니까 지금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도 혐의가 경찰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추경호 그 당시 원내대표가 했던 행위를 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행위들을 했던 측면들이 있고요. 네. 검찰의 수사를 보면 딱 가두리 양식장처럼 딱 가둬놓고 그 밖으로 못 나가게 했던 측면들이 있고 네. 국정원 같은 경우도 국정원과 검찰이 선관위에 어떤 오겠다라고 한 얘기들 분명히 있었고 제일 중심으로는 용산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한 측면들이 있어요. 네, 네. 비화폰이 천여 개가 지금 나갔고 김건희 씨 같은 경우도 그 비화폰을 가지고 고위직과 통화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노상원 수첩들을 보면 거기 제가 볼 때는 인간 같지 않은 내용들이 거기 적혀 있어요. 거의 뭐 사람을 갖다 어떻게 죽일 것인가에 대해서 거의 적어놓은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매우 반인륜적인 사건이고 헌정 파괴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수사만큼은 철저하게 진짜 저는 특수통 중에 특수통이 와서 진짜 끝까지 추적해서 사실을 밝혀내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누구라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나 권력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생각을 엄대도 안 두겠죠. 전 그래서 조은석 특검이 특수통에 있었기 때문에 수사를 잘할 거라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또 국민들이 진짜 매서운 눈초리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쳐다봐야 된다. 이 두 가지의 각도를 가지고 특검의 본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번 3특검 중에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까지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이 있었는데 네. 아주 놀라운 게 일단 첫 번째로는 대통령께서 굉장히 빨리 지명을 하신 것 같고 뭐 물론 그 사이에 후보자들의 면면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하셨을 거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근데 인선을 굉장히 빨리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게 좀 놀랍고요. 그리고 민주당 추천 인사 2명 그리고 조혁당 추천 인사 3명이지 않겠습니까? 조은석, 민중기, 이명현 이 세 분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기엔 가장 적절한 인사를 고른 것 같고 네. 그에 앞서서 이거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대변인 이런 사람도 어떻게 살아요? 그 야심한 시각에 발표하고 정리하고 하니까 예. 네. 아니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막 일거리가 밀려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어제 추천이 돼서 네. 뭐 빠르면 주말에 되겠지. 이게 네, 네. 3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뭐 아주 빠르면 금요일 아니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쯤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어제 밤 11시 좀 넘어서 네. 바로 됐어요. 예. 일단 그 조은석 전 고검장은 워낙 네. 수사를 오래 했던 분이에요. 네. 그리고 그 특수부 쪽에서 근무 경험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민중기 전 법원장은 물론 법원에 오래 계셨고 수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특검보나 수사팀장을 수사 경험 많은 사람을 좀
꾸려서 그렇게 예. 꾸려서 하면 예. 특검으로서 큰 틀의 방향과 법률적인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그 가이드를 해주면 충분하니까 예. 잘 하실 거라고 믿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세 개의 특검 중에 수사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는 김건희 특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오. 아니, 물론 중요하기는 내란 특검이 제일 중요하죠. 네. 내란 특검이 제일 중요하지만 예. 김건희 특검은 일단 건수가 많아요. 많고 이거는 필히 해외 쪽도 한번 스크리닝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근데 이게 뭐가 한번 해외로 나가면 훨씬 어려워지거든요. 수사하기가. 그래서 난이도는 이게 제일 높을 거다. 예. 그리고 최상병 특검 관련해서는 역시 군대에서 시작되고 거기서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예. 군을 잘 알고 예. 군 검찰관으로서 오랜 경험을 쌓은 이명현 전 합참 법무실장이죠. 예. 그 부분이 이제 군 검찰관 출신이니까 뭐 적절한 인사가 이루어졌다라고 네. 봅니다. 예, 뭐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이게 세 특검 다 사실은 김건희, 윤석열이 주요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먼저 신병을 확보하는 뭐 아까 이제 우리 김유정 의원께서 경쟁과 견제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뭐 사실 우문일 수도 있는데 뭐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이 특검팀끼리 실제 경쟁이 되긴 하겠죠. 그거는 사실은 수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욕심내죠. 그런가요? 예. 그러면 김건희 특검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셨으니까 김건희의 신병을 가장 먼저 확보할 것은 당연히 김건희 특검일까요? 어떻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란 특검이 중요한데 네네네네. 수사의 난이도. 난이도. 예, 난이도.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캄보디아를 비롯해서 해외 관련된 부분이 조금 의혹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해외에 나가면 일단 어려워요. 예. 돈이건 뭐건 예. 우리나라 영역에서 벗어나면 수사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지거든요. 그래서 난이도가 높은 것인데 예. 제가 보기엔 워낙 관여한 게 많아서 예. 사실은 최상병 특검도 그렇고 예. 김건희 특검은 아예 본인이 그 법률 안에 나오는 중요 인사 내지는 주인공이고 예. 그래서 어느 쪽에서 더 먼저 신병을 빨리 확보할 거냐. 예. 그리고 보면 지금 경찰과 검찰도 2차, 3차 소환을 거듭하고 있잖아요. 예. 그거 돌아가기에 따라서는 특검 출범 전에 일단 기존의 경찰이나 검찰에서 먼저 신병을 확보하고 특검 수사가 시작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19일 날 다시 3차 예. 소환 통보를 했는데 윤석열. 그래도 안 하면은 뭐 강제로 잡아오거나 아니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특검은 지금 아무리 임명됐다고 하더라도 준비하는 기간들이 좀 그렇죠. 걸리잖아요. 한 달 내지 한 달 보름 이상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 이전에 검찰이나 경찰 또 특히 경찰 차원에서는 자기도 이 과정에 뛰어들어야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성과 중에 하나니까 예.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 정리하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당연히 이제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수사 기관들의 수사 내용들은 전부 다 특검으로 다 전부 다 넘겨야죠. 전부 다 인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사기관들이 이른바 이제 면피용으로 수사 대상들을 불러다가 수사하는 척이라도 할 거다 이제 이런 분석들은 있어 왔거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윤석열, 김건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은 경찰의 소환 조사를 뭉개고 있고 김건희의 경우에는 검찰의 소환에 대해서 비공개로 조사하면 가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굴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역할이 더 주요하기도 합니다만은 뭐 그 전에 아까 이제 김용남 의원께서 말씀 주신 대로 혹시나 미리 신병 확보를 경찰이나 검찰 쪽에서 하진 않을까 그 대목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근데 이게 그 특검에서 우리가 조직 장악력이라고 보통 부르나요? 특검의 조직 전체를 통할하고 장악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제 판사 출신 분들에 대한 혹시나 우려 이런 것들도 일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거는 걱정할 필요 없는 거겠죠? 근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원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민준기 변호사가 제 기억에 한 중앙법원장을 연임해서 한 2, 3년 이상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중앙법원이 정확하게는 몰라도 판사 숫자가 한 400명은 될 것 같은데. 예. 그런
큰 법원의 그 행정사무까지 다 봤던 분이기 때문에 어떤 리더십이란 측면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입니다.